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들 민호네 집 베란다에 놓인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다. 며느리 수진이가 담근 김치는 언제나 짜기만 했다. 3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온 내 입맛엔 영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아한다며 먹는 모습을 보면 속이 쓰렸다. 엄마, 또 일찍 오셨네요. 수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 어색하게 인사했다. 나는 대답 대신 냉장고에서 반찬통들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것들 다 상했네. 아이들 먹일 거 없으면 미리 말하지. 사실 반찬들이 상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일주일에 3번씩 아들네 집에 와서 반찬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수진이가 맞벌이를 한다지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됐어. 내가 하면 또 짜게 하잖아. 내 말에 수진이는 입을 다물었다. 결혼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우리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다.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수진이가 재혼이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겉으로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아들 민호는 초혼이었다. 서울대 나온 반듯한 공무원이었다. 그런 아들이 애까지 둘이나 딸린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기절할 뻔했다. 우리 민호가 애를 못 낳는 게 아니잖아. 왜 굳이 남의 애까지 키우면서 살아야 해? 나는 친구들 앞에서도 늘 이 말을 했다. 친구들도 정순아, 참 속 터지겠다며 동조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순자는 내가 봐도 그 며느리는 너무 당당해. 재혼한 주제에 목소리도 크고라며 내 심정을 자극했다. 더 속상한 건 수진이가 경제적으로 민호보다 나은 조건이라는 점이었다. 3억짜리 아파트에 차까지 가져와서 결혼했다. 민호는 전세살이였고 적금도 별로 없었다. 결혼식 비용도 수진이가 대부분 냈다. 나는 그게 더 자존심이 상했다. 우리 민호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여자한테 신세를 져야 하나? 가끔 민호가 엄마 수진이가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때면 나는 속에서 불이 났다. 아들이 여자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게 못마땅했다.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수진이의 아이들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지훈이와 4학년인 지민이. 아이들이 나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우리 민호가 저 아이들 아빠가 되어 키우고 있으니 진짜 친자식은 언제 봐? 나는 결혼 초기부터 수진이에게 은근히 아이를 가지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나이도 있고 지금 아이들 키우기도 벅찬데 무리인 것 같다며 거절했다. 민호도 엄마 우리 충분히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줬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나는 시큰둥하게 그래라고만 답했다. 할머니가 해주신 밥 맛있어요. 지민이의 말에도 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아이들이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했다. 진짜 손자, 손녀가 아닌데 할머니라고 불러야 하나 싶었다. 민호가 출근하면서 엄마 고생 많으세요라고 말하자 나는 고생이 뭐야?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줄 알아?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수진이가 현관에서 멈춰섰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잖아. 애들 밥도 대충 해주고 민호 점심도 안 싸주고. 제가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바쁘면 집안일은 언제 해?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진이는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걸 의식해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이들 앞에서는 뭘 어쩌라고. 엄마는 애들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면서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때 민호가 다시 현관으로 나왔다. 분위기를 알아챈 듯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야? 일이 뭐야? 내 아내가 집안일은 뒷전이고 애들 밥도 대충 해주니까 내가 잔소리를 좀 한 거지. 민호는 수진이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늦었다고 말하고는 급히 나갔다. 나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민호야, 엄마가 볼 때는 너희 결혼이 잘못된 것 같다. 엄마, 또 그런 말씀 왜 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
너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민호는 한숨을 쉬며 엄마 그만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우리 민호 인생을 망칠 순 없지. 해시태그 막장 드라마 전개일 마이너스 갈등의 심화. 2화 전개일. 그날 오후 나는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 참석했다. 김순자를 비롯해 같은 또래 아줌마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민호와 수진이 생각뿐이었다. 정순아,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김순자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야, 그냥 며느리 때문에 좀 속상해서. 또 그 재혼한 며느리 때문에. 내가 봐도 그 여자는 너무 당당해. 시어머니한테 대하는 태도가 영 별로더라. 김순자의 말에 다른 아줌마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제야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 내가 아이들 밥해주고 있는데 자기는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집안일은 뒷전이야.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여자들이 너무 이상해. 시어머니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가 봐. 이순이도 맞장구를 쳤다. 나는 점점 흥분이 되어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우리 민호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휘둘리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뭘 말하면 민호가 오히려 나한테 그만하라고 해.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아들이 엄마 말보다 며느리 말을 더 듣는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더 속상한 거야. 그 여자가 와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어. 김순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정순아, 내가 볼 때는 너무 늦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두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조치라니 무슨 조치? 아니, 그냥 민호한테 확실히 말해봐. 엄마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로 우리 민호에게 맞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아들한테 직접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정순아, 그 여자가 돈이 많다고 했잖아. 혹시 그것 때문에 민호가 헤어지기를 망설이는 건 아닐까? 이순이의 말에 나는 뜨끔했다.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다. 민호의 월급으로는 지금처럼 넓은 아파트에서 살기 어려울 텐데 수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호가 그런 계산적인 아이는 아니야. 분명히 그 여자가 뭔가 민호를 홀린 거야. 그날 저녁 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야. 오늘 시간 있을 때 엄마 집에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오면 돼. 중요한 얘기야. 민호는 1시간 후에 내 집에 왔다. 나는 그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곰곰 생각해봤다. 민호야, 앉아봐. 엄마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엄마, 또 수진이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민호는 벌써 짐작한 듯 한숨을 쉬었다. 나는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다. 민호야, 엄마가 수진이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로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엄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다고? 민호야, 너 정말 행복해? 진짜로?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민호야,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 보여. 그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정말 행복했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민호야, 엄마가 볼 때는 너희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됐어. 너는 초혼인데 왜 굳이 재혼한 여자와 결혼해야 했을까?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자애들.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 그 애들 키우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엄마, 지훈이랑 지민이는 제 아이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내 아이들? 민호야, 정신 차려. 그 애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야. 남의 아이들이라고. 엄마.
민호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민호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다. 엄마,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지훈이랑 지민이는 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수진이는 제 아내고요. 민호는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리 민호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민호네 집으로 갔다. 평소보다 더 일찍 갔다.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수진이를 거실로 이끌고 가서 앉혔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수진아, 너 민호랑 이혼하는 게 어때?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야. 너희 결혼은 애초에 잘못됐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이 글썽거렸다. 수진아, 너도 알잖아. 너랑 우리 민호는 안 맞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그때 민호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해시태그 막장 드라마 전개이 마이너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3화 전개이. 그날 이후로 민호는 나를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내가 집에 가도 일부러 없는 척했다. 수진이만 어색하게 나와서 인사를 할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김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순자야, 우리 민호가 나랑 연락을 안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순아,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나간 것 같아. 아들한테 며느리랑 이혼하라고 바로 말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그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 그냥 두면 평생 그 여자 밑에서 살 거야. 김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며칠 더 고민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민호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거였다. 목요일 오후 나는 민호가 근무하는 구청 앞에서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호가 나왔다.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민호야, 엄마가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가도 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볼 수밖에 없잖아.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동료들이 보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얘기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민호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내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민호야, 엄마가 지난번에 너무 성급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나는 일단 사과부터 했다. 민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는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민호야, 정말 그래?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요? 글쎄,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너 그 여자한테 의존하면서 사는 게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남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지. 민호야, 엄마가 볼 때는 그 여자가 너를 이용하는 것 같아. 이용한다고요? 그래. 생각해봐. 그 여자는 재혼이잖아. 혼자 애둘 키우기 힘드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너는 그냥 아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야.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상처받아요. 상처.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상처야? 민호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얼마나 손해보고 사는지 알아? 민호는 카페를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앉아서 식은 커피를 마셨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수진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민호 모르게. 어머니,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롯데백화점 1층 카페로 와. 꼭 와야 해. 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수진이는 약속 시간에 왔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수진아, 앉아. 나는 수진이를 마주보고 앉았다. 수진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도 힘들지?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민호가 요즘 집에서도 기분이 안 좋지.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알아?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저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 수진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너는 애초에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수진아,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통장이야. 내가 모아둔 돈 3천만 원이 들어있어.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봉투를 밀어냈다.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그리고 민호랑 이혼해. 그 돈으로 내 아이들이랑 새로 시작해. 어머니, 저는 정말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이혼할 수 없어요. 사랑? 수진아, 내가 정말 민호를 사랑한다면 민호를 놓아줘야지. 지금 민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수진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 저희를 그냥 두세요. 나는 봉투를 수진이 앞으로 밀었다. 수진아,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안 된다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호 회사에 찾아가서 동료들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어떤 여자인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민호 오빠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겨요. 그럼 내 말을 들어. 민호를 위해서라도.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민호 오빠도 저희 아이들도 제가 지킬 거예요. 그리고는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치떨렸다.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재혼한 주제에.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그냥 얘기 좀 했을 뿐이야. 돈까지 주면서 이혼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민호야, 엄마가 널 위해서. 위해서요? 엄마가 저를 위한다면서 제 아내를 모욕하는 게 저를 위하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해주세요. 더 이상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너무 멀리 왔다는 걸.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김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이제 정말 큰일 났어. 민호가 나를 완전히 등지고 있어. 정순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순자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립탐정하는 사람 있지? 사립탐정? 왜? 그 여자 뒤를 좀 캐봐야겠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김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순아,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김순자가 소개해준 사립탐정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이름은 박철수라고 했다.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아주머니, 정확히 어떤 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 여자 과거를 다 알아봐 주세요. 첫 번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이혼했는지, 혹시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건 아닌지. 박철수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도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봐주세요. 회사 동료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퇴근 후에 어디 가는지. 알겠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조사는 끝날 것 같네요. 비용은 얼마예요?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우리 민호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돈은 아깝지 않았다. 일주일 후 박철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주머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수진이의 정체가 밝혀지는구나.
다시 같은 찻집에서 만난 박철수는 두꺼운 파일을 내 앞에 놓았다. 아주머니, 예상보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우선 첫 번째 남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김수진 씨의 첫 번째 남편은 사업가였는데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왜 이혼했어요? 그게 좀 복잡한데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이혼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네요. 박철수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이 사람이 첫 번째 남편이에요. 지금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꽤 잘생긴 남자였다. 그럼 수진이가 남편이 어려워지니까 버린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박철수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 사람은 수진 씨 회사 부장이에요. 박영민이라는 사람인데 수진 씨랑 꽤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가깝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일주일 동안 관찰해본 결과 둘이 점심도 자주 같이 먹고 퇴근 후에도 종종 만나더라고요. 물론 회사 일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박철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리고 어제는 둘이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는 걸 봤어요. 꽤 친밀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수진이의 꼬리를 잡았다. 사진도 찍으셨어요? 물론이죠. 박철수가 보여준 사진에는 수진이와 중년 남자가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꽤 진지해 보였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수진 씨가 가끔 아이들을 첫 번째 남편에게 보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그럼 첫 번째 남편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지낸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들 때문이겠지만 재혼한 여자가 전 남편이랑 계속 만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나는 점점 흥분되었다. 이제 수진이를 궁지로 몰 카드가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세요. 박철수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다. 수진이가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수진 씨가 자주 가는 은행이 있어요. 우리 민호 씨 모르게 비밀 계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비밀 계좌요?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결혼 전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파일을 모두 받아들고 집에 왔다. 그리고 바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야. 지금 당장 집에 와봐.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아. 중요한 얘기야. 1시간 후 민호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내 집에 왔다. 엄마, 또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앉아봐.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파일을 민호 앞에 펼쳐놓았다. 이게 뭐예요? 내 아내 수진이의 진짜 모습이야. 민호는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이게 뭐 하신 거예요? 민호야, 봐봐. 수진이가 회사 부장이랑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이야. 민호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나를 노려봤다. 엄마, 사람을 미행했다는 거예요? 미행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본 거야. 민호야, 수진이가 너를 속이고 있어. 엄마, 이건 회사 일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 일을 호텔에서 해? 그리고 이것도 봐. 첫 번째 남편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어. 민호는 파일을 덮어버렸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해요.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민호야, 내가 속고 있는 거라고. 민호가 일어섰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사람을 미행시키고 뒤조사를 하다니. 민호야, 엄마가 널 위해서. 위해서요? 엄마가 저를 위한다면서 제 아내를 감시하는 게 저를 위하는 거예요? 민호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이제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더 이상 저희 가족에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민호야, 그러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수진이가 정말 널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엄마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민호는 현관으로 향했다. 민호야, 이 파일 가져가. 그리고 직접 수진이한테 물어봐. 필요 없어요. 민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남아서 파일을 다시 들여다봤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민호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우리 다시 만나야겠어.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어머니, 저는 내일 오후 3시 같은 장소로 와.
안 오면 민호 회사로 찾아갈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파일을 다시 정리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꼼짝 못할 거였다. 증거가 이렇게나 확실한데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수진이는 시간에 맞춰왔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수진아, 앉아. 나는 파일을 수진이 앞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알겠지? 수진이는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건 변명할 필요 없어. 다 찍혀 있잖아. 수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민호한테 모든 걸 말할 거야.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봤다. 어머니, 그러세요. 뭐라고? 민호 오빠한테 말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민호 오빠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순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수진이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자 나는 더욱 화가 났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야. 지금 당장 와봐. 정말 중요한 얘기야. 엄마, 또요? 저 지금 수진이랑 아이들이랑 저녁 먹고 있어요. 그 여자 옆에서 전화 받지 말고 나와서 받아. 혼자서. 잠시 후 민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밥 먹고 있는데. 민호야, 내가 지금 밥 먹고 있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내가 조사해봤는데 정말 가관이야. 엄마, 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야. 수진이가 회사 부장이랑 바람 피우고 있어.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엄마, 증거라도 있으세요? 증거? 있지. 사진도 다 있고.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 은행 들락거리는 사진 다 있어. 그건 회사 일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 일을 호텔에서 해? 민호야, 정신 차려. 그 여자가 너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엄마, 그만해주세요. 정말 지겹다고요. 지겹다고? 민호야, 엄마가 내 인생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겹다고? 구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오히려 저희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정 파괴. 민호야, 애초에 그런 여자랑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민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 나는 민호 회사로 직접 찾아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민호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직원이 민호를 불러줬다. 민호는 나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여기까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민호야, 어제 전화 끊고 연락도 안 되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나를 밖으로 이끌었다. 엄마, 여기는 제 직장이에요. 동료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온 거야. 민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수진이 그 여자 정체를 확실히 알아봤어. 엄마, 그만해주세요. 안 그만해. 민호야, 수진이가 첫 번째 남편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이혼했다는 거 알아? 그리고 지금도 회사 부장이랑 이상한 관계야. 민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엄마,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인데 왜 말하면 안 돼? 민호야, 내가 지금 얼마나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지 알아? 그때 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엄마, 그만하라고요. 정말 그만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민호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집에 가세요. 제발. 안 가. 민호야,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안 가. 그때 민호의 동료 한 명이 다가왔다. 민호 씨, 무슨 일이에요?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민호는 나를 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제발 집에 가주세요.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호야, 엄마가 그 여자 첫 번째 남편도 만나봤어. 수진이가 얼마나 계산적인 여자인지 다 들었다고. 민호는 이제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다. 엄마. 그 남자 말로는 수진이가 돈이 떨어지니까 바로 이혼하자고 했대. 그리고 지금 너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회사 앞 길거리에서. 엄마, 제발이요. 그만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깜짝 놀랐다. 민호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엄마가 그만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더 이상 수진이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민호야,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잖아. 약속해주세요. 엄마.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그제야 일어났다. 그날 저녁 김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순아, 민호가 회사 앞에서 무릎 꿇었다면서. 소문이 벌써 다 퍼졌어. 뭐라고? 우리 아파트 사는 김 과장 부인이 그러는데 민호가 회사 앞에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면서. 정말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정순아, 이제 민호 직장 생활도 끝장났네.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김순자의 말에 나는 현실이 느껴졌다. 내가 민호의 인생을 망쳤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호가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는 것이었다. 나는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휴직했다는 게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왜? 왜 그랬어? 엄마 때문에 회사에 있기가 어려워졌어요. 동료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민호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월급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혹시 수진이가 돈을 더 대는 거야?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럼 그런 거네. 민호야, 내가 완전히 그 여자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야. 엄마, 그만해주세요. 민호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 그 여자가 너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보여. 엄마, 저는 이제 엄마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야. 그리고 저희 집에도 오지 마세요. 정말 오지 마세요. 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모든 걸 잃었다는 걸. 아들도 잃었고 아들의 직장도 망쳤고 이제 집에도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진이를 몰아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민호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제 민호는 나보다 수진이를 더 믿고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수진이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김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순아,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이제라도 사과하는 게 어때?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알고 있었다. 내가 너무 많은 선을 넘었다는 걸. 다음 날 나는 결국 민호네 집 앞에 갔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는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에서 민호와 수진이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내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순간 처절한 외로움을 느꼈다.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가족이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다. 아니,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일주일째 민호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훈이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다. 수진이의 둘째 아들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지훈아, 너희 아빠. 민호 아빠 요즘 어때? 아빠요? 요즘 집에만 계세요. 엄마가 아빠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 아빠가 많이 힘들어해. 네, 밤에 자꾸 한숨 쉬시고. 그런데 할머니는 왜 요즘 안 오세요? 지훈이의 순진한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도 바빠서 그래. 아,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네, 어제도 엄마한테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 민호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니. 지훈아, 그럼 할머니가 집에 가도 될까? 글쎄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 순간 수진이가 나타났다. 나를 보고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수진아, 안녕. 지훈이가 수진이에게 뛰어가며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아빠 보러 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수진이는 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잠시 얘기 좀 할까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지훈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민호 오빠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일로? 어머니와의 일 때문에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매일 말씀하세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수진아, 그럼 내가 집에 가도 될까?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와주세요. 민호 오빠를 위해서라도.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저희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말 지쳤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민호네 집에 갔다. 민호는 나를 보고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나를 꼭 안았다. 나도 눈물이 났다. 엄마,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민호가 말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뭐라고? 왜? 더 이상 거기 있기가 어려워요. 동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민호야,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당분간은 수진이가 벌어서 살고 저는 새로운 일을 찾아볼 거예요. 나는 가슴이 무거웠다. 내 잘못으로 민호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부엌에 갔는데 수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부장님. 네, 내일까지 보고서 완성할게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할게요.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일이 많이 힘들어? 어머니. 네, 요즘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요.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일을 많이 시키나? 수진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네. 좀 까다로우세요. 나는 문득 사립탐정이 찍었던 사진이 떠올랐다. 혹시 정말 그 부장과 이상한 관계인 걸까? 다음 날 민호는 구직 활동을 하러 나갔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수진이도 회사에 갔다. 나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청소를 했다. 그러다가 수진이 방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다. 그런데 그중에 이상한 서류가 있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수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수진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한 계약서였다. 계약일은 한 달 전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수진이가 집을 팔았다고? 민호는 알고 있는 걸까? 더 뒤져보니 다른 서류들도 있었다. 은행 대출 서류, 신용카드 명세서들. 명세서를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수진이 빚이 엄청났다. 카드값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다. 그리고 은행 대출도 1억 5천만 원이나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수진이가 이렇게 빚이 많았나? 더 자세히 보니 대부분이 최근 6개월 사이에 생긴 빚들이었다. 그때 문득 사립탐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수진이가 비밀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빚을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급히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 두었다. 오후에 수진이가 퇴근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수진아,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일은 없어?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나를 봤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아니야, 그냥. 민호가 일을 안 하니까 걱정되어서. 아, 네. 괜찮아요. 제가 벌어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 그날 저녁 민호와 둘이 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민호야, 혹시 집안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어? 왜, 엄마? 아니야, 그냥.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수진이한테 부담이 될까 봐. 괜찮아요. 수진이가 능력이 있으니까. 민호야, 혹시 수진이가 빚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수진이는 오히려 저축도 많이 해놨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민호는 수진이의 빚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이가 민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 그리고 그 많은 빚은 어디서 생긴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세요? 네, 저 김수진이에요. 네, 이번 달 이자는 꼭 낼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 통화를 듣고 확신했다. 수진이가 정말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민호에게 숨기고 있었다. 수진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나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된 것 같았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무너지는 수진이는 처음 봤다. 수진아,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사실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6개월 전에요. 무슨 실수?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회사에 3억 원의 손해를 끼쳤어요. 3억 원? 네.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고소하지 않는 대신 제가 변상하라고 했고요. 나는 입이 벌어졌다. 그래서 빚을 진 거야? 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카드 대출도 받고 은행 대출도 받고. 그래도 부족해서 집까지 팔기로 했어요. 민호는 알고 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어떻게 말해요? 민호 오빠가 저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그럼 부장이랑 만나는 건? 부장님이 그 일을 덮어주시는 대신 조건을 거셨어요. 무슨 조건? 저와 관계를 가지자고 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제가 거절하니까 그럼 3억을 당장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응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회사에서 일을 덮어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수진이에게가 아니라 그 부장이라는 놈에게였다. 그 더러운 놈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가서 따져보자. 어머니,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큰일이 뭐야? 이미 큰일 났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엄마. 수진아, 왜 울어? 수진이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오빠. 괜찮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호야, 앉아봐.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엄마, 뭔데요? 민호야, 수진이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있어. 나는 수진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민호에게 설명했다. 회사에서의 실수 3억 원의 빚, 부장의 협박, 집을 팔기로 한 것까지. 민호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울기 시작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섰다. 그 부장 어디 있어? 지금 당장 가보자. 오빠,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고소당해요.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빠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민호야, 진정해. 지금은 머리를 써야 할 때야. 엄마 말이 맞아요. 우선 차근차근 생각해봐야 해요. 그때 수진이가 말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그날 부장님과 있었던 일을 녹음했어요. 녹음을? 네, 핸드폰으로요. 혹시 몰라서 녹음 앱을 켜놨거든요. 민호와 나는 서로를 봤다. 그럼 증거가 있다는 거네? 네, 부장님이 저를 협박하는 대화가 다 들어있어요. 나는 갑자기 희망이 보였다. 수진아, 그걸 가지고 신고하면 되잖아.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제가 회사에서 실수한 것도 다 밝혀져요. 그러면 결국 3억을 갚아야 하고요. 민호가 말했다. 3억이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그때 나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수진아, 그 녹음 파일 들려줄 수 있어?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재생했다.
수진 씨 3억을 갚고 싶지 않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응해주면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지. 부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에게는 남편도 있고. 남편? 그 백수 말이야? 수진 씨가 먹여 살리고 있는 그 남자 말이야?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녹음을 듣고 나서 민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 더러운 놈을 당장 가서 죽여버리고 싶어. 민호야, 진정해. 이제 우리에게 승부수가 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이 녹음 파일을 복사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놔. 그리고 그 부장 상사에게 직접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 부장을 신고하는 거야. 그리고 수진이 실수는 그 부장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요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들이 매우 민감하거든. 특히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더더욱.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우리도 변호사를 구해서 제대로 대응하자.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것 써. 내가 모아둔 돈이야.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구박만 했네.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이 일을 해결해보자. 그 더러운 놈들한테 제대로 된 응답을 해주자고. 민호가 우리 둘을 보며 말했다. 엄마,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부터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 변호사를 만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그 부장놈과 정면 승부를 하는 날이 왔다. 회사 회의실에서 부장과 그의 상사들, 그리고 우리 쪽 변호사가 마주 앉았다. 부장놈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다. 김수진 씨,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만 손해예요. 조용히 사표 쓰고 나가는 게 어때요? 그때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부장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장의 상사가 부장을 노려봤다. 박 부장, 이게 정말입니까? 부장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는 우리의 완승으로 끝났다. 부장은 즉시 해고되었고 수진이의 3억 원 책임도 면제되었다. 오히려 회사에서 수진이에게 사과하고 위로금까지 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정말 어떻게 될 뻔했는지. 나는 수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 민호도 우리를 보며 웃었다. 엄마, 수진아,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저녁을 먹었다. 지훈이와 지민이도 할머니가 엄마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꼭 안아줬다. 할머니 최고예요. 아이들의 말에 나는 정말 행복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3개월이 흘렀다. 민호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수진이는 전보다 더 좋은 부서로 옮겨서 승진까지 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졌다. 오늘은 지민이 생일이었다. 내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지민이는 내가 끓인 미역국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그냥 인사치레로 드렸던 말이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들렸다. 지민아, 할머니가 케이크도 만들어줄까? 우와, 정말요? 할머니가 만드는 케이크 먹어보고 싶어요. 나는 지민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웃었다. 이제 정말 내 손자 같았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내 옆에 섰다. 요즘 수진이는 나를 정말 친엄마처럼 대했다. 수진아, 고마워.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 함께 케이크를 만들면서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어떻게 될 뻔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전 정말.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엄마가 처음에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엄마도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민호를 뺏길까봐 무서웠거든. 이해해요. 저도 엄마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진아,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야. 진짜 엄마 딸 사이처럼 지내자.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때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어머니, 수진아, 뭐 하세요? 지민이 생일 케이크 만들고 있어. 민호는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너희들이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하지. 민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수진이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엄마가 잘한 거야? 당연하죠. 엄마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잖아요. 나는 가슴이 뿌듯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지켜냈구나.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서 지민이 생일을 축하했다. 지훈이도 형을 위해 직접 만든 카드를 선물했다. 형,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만든 케이크 맛있지? 응, 정말 맛있어. 할머니 최고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정말 행복했다. 그때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병원 예약 확인서예요. 병원?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실 차례잖아요. 저희가 미리 예약해뒀어요. VIP 건강검진으로요. 나는 깜짝 놀랐다. 이런 걸 왜? 비싸잖아.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앞으로 엄마 건강은 저희가 책임질게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너희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나는 지난 일들을 생각해봤다. 처음에는 수진이를 몰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수진이를 지켜주는 사람이 된 거였다. 참 인생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김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순아, 요즘 어때? 오랜만이네. 응, 잘 지내고 있어. 며느리랑은 어떻게 됐어? 마지막에 들은 게 싸웠다던데. 아니야, 이제 잘 지내고 있어.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정말?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정순아, 나 요즘 우리 며느리 때문에 골치야. 김순자는 자기 며느리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같이 욕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순자야,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을 거야. 좀 이해해보는 게 어때? 뭐라고? 정순아, 내가 언제부터 그런 말을 해?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많이 배웠어. 김순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정순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네. 응, 많이 변했어. 좋은 방향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웃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지훈이와 지민이가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나와 수진이, 민호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엄마, 저도요.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게 정말 좋아요.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너희들 모두 사랑해. 그때 지훈이와 지민이가 뛰어왔다. 할머니. 우리도 같이 놀이기구 타요. 할머니가 그런 거 탈 수 있을까? 당연하지. 할머니도 아직 젊어. 나는 아이들 손을 잡고 놀이기구로 향했다. 수진이와 민호도 함께 따라왔다. 회전목마를 타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수진이는 처음부터 좋은 며느리였다. 다만 내가 편견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민호는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었다. 지훈이와 지민이도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다.
내 진짜 손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어머니 생신 잔치하면 어떨까요? 내 생일.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요. 어머니께 정말 특별한 생일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선물? 비밀이에요. 그날 가면 알 수 있어요. 나는 궁금했지만 그냥 웃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뭔가 비밀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봤다. 지훈이와 지민이도 할머니 앞에서는 조용히 하다가 딴 데 가서 웅성거렸다. 드디어 생일 당일 민호네 집에 갔다. 거실이 온통 꽃과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나를 맞았다. 너희들 정말 고마워. 그때 수진이가 큰 상자를 가져왔다. 어머니, 이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앨범이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앨범을 펼쳐보니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가 붙어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처음에는 어머니와 제가 많이 부딪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민호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걸. 그리고 어머니가 제일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친엄마도 못할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진짜 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가족으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딸 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수진아, 엄마도 너를 정말 딸같이 생각해. 어머니. 수진이가 나를 꼭 안았다. 민호도 지훈이도 지민이도 모두 달려와서 우리를 안았다. 우리는 모두 함께 울고 웃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나는 정말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거다. 그냥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으며 살 거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별을 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내일도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진짜 가족이 된 우리와 함께.